안녕, 안녕. 오늘은 패션 디자인의 원리 세 번째 시간이야.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번 주부터 우리가 그걸 했지? 명언 퀴즈. 오늘도 선생님이 어김없이 명언을 하나 준비해왔어. 한번 볼까?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뭐뭐에게 능력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어. 이게 명언이기도 하고 선생님의 좌우명이기도 해. 아마 고1 때부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좌우명을 갖고 살아왔어. 그만큼 나한테 소중한 거고 그만큼 힘이 됐던 문구라서 인형이에게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어. 그럼 이 땡땡땡에 들어갈 문구는 뭔지 한번 생각해볼까? 생각해봤지? 그러면 우리 한번 답을 맞춰보자고. 정답은 하려는 자리. 하려는 자에게 능력이 생긴다. 즉 노력하는 자에게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자도 노력을 했을 거야. 노력했으니까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인형이도 막 공부 잘하고 뭐든 잘한 친구를 보면서 막 부러워만 하지 말고 얘는 되고 난 안 될 거라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인형이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잘하게 돼 있으니까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모든 일에 임하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그래 왔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되더라고.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도 집중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한번 임해보자고요. 집중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수업 시작할게. 우리 지금까지 패션 디자인의 원리 중에서 어떤 걸 배웠지? 비례와 균형에 대해서 배워봤지?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리듬인데, 그래서 처음에 리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랑 두 번째 디자인 요소로 리듬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또 세 번째 리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먼저 리듬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리듬 하면 보통 뭐가 떠올려? 노래나 음악이 떠오르겠지? 그래서 리듬을 한번 음악에 비유를 해볼게. 앞에 보이는 게 뭐야? 음표지. 음표는 한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하지만 이 한 가지 소리가 리듬이나 박자를 만들어내진 못해. 하지만 이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좀 말이 달라지겠지? 이 음표가 어떤 형태를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리듬이 달라지고 박자가 달라져. 그 말은 이렇게 이 하나의 음표가 여러 개가 있으면 리듬이 생겨나고 박자가 생겨난다는 거지. 이 리듬과 박자가 또 여러 개 뭉쳐져서 나오면 이게 하나의 악보가 되고 하나의 노래가 완성되는 거야. 이것처럼 패션도 똑같아. 하나의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내. 이 모양이 이 동그라미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가 어떤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크기를 갖는지에 따라서 이 하나의 패턴의 분위기나 모양은 또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 패턴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옷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요소가 여러 개 모여 있다면 리듬이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그 리듬이 결국에는 작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리듬이란 하나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것을 리듬이라고 말해.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써놨는데 공통의 요소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시각적인 동작의 느낌을 말을 해. 그래서 이거는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른데 이것들은 또 리듬의
그런 특징들인데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자. 이거는 의복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힘이 있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 줄무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각의 이동을 유도시키지. 이런 소리야. 두 번째는 규칙적인 반복,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 의도적인 연계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생긴대. 이런 규칙적인 반복과 또 점진적인 이렇게 변화가 생겨나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관계를 인지하면서 리듬이 생겨나는 거지. 이 말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게. 그래서 여기서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먼저 형태를 보자. 하나는 그 꽃무늬가 여러 개 반복적으로 돼 있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게 뭐야? 대중교통 무늬네. 하나는 비행기고 버스 문양이야. 그래서 이 꽃무늬가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여성스러운 느낌을 줘.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나고 반면에 버스나 비행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여움과 아기자기함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 다음으로 크기를 한번 보자. 크기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달라진대.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자 우리. 똑같은 꽃무늬가 있어. 하지만 다른 거는 꽃무늬의 크기야. 얘는 크고 얘는 작아. 얘는 중간 사이즈이고 서로 똑같은 꽃무늬긴 한데 느낌이 각각 다르지? 그래서 보통 큰 꽃무늬는 발랄함이 좀 강해. 그럼 반면에 무늬가 좀 작아지면 좀 더 여성스러움이 강조되지. 그렇게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분명 같지만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말고. 두 번째로 디자인 요소에 의한 리듬감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리듬이 뭐라고 했지? 하나의 그 음악에 대해서 비유해보면 하나의 음표가 여러 개 있을 때 생겨나는 게 리듬이고 박자리지? 만약에 음표가 이렇게 빼곡하게 있어. 그럼 어때? 박자가 좀 빨라지겠지? 그런데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 어때? 이것보다 한결 좀 여유로워 보이지? 만약에 실제로 음을 친다고 하면 정말 여유로울 거야. 얘는 좀 느리고 얘는 빨라지는 박자를 갖게 되겠지. 이것처럼 이 디자인 요소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여유로워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서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보면 이거 안 떨어졌네. 그래서 보면 선형, 문양, 그리고 두 번째 색채, 재질 이거에 따라서 리듬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선이야. 그래서 직선을 반복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을 반복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도시적이고 남성적이고 스포티한 느낌, 이미지를 준대. 스포티한 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운동감 있는 거, 활동적인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반면에 곡선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보다 부드럽고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그 선뿐만 아니라 단추나 포켓같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도 리듬을 얻을 수가 있어. 또 이 반복이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듬이 좀 다르겠지? 문양도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소리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 색채도 마찬가지야. 색채 리듬감이 가장 강하게 잘 나타내는 것은 서로 다른 색이 나열되어 있을 때, 색채 대비가 강할 때, 그러한 특징을 갖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 곳에서 비슷한 강도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면 그게 분산되고 시각이 분산되고 산만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가 않대. 예를 들어서 티셔츠가 있어. 티셔츠가 있는데 처음에 나는 배를 강조하려고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나열을 했어. 색채로 빨간색, 파란색. 그럼 시선이 여기로 가겠지? 하지만 뭔가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팔에서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을 넣고 여기도 빨간색, 파란색을 넣었어. 그럼 어때? 이제 여기만 가지 않고 여기도 시선이 가고 여기도 시선이 가. 그 말이야. 여러 곳에서 강도의 색채 대비가 일어나면 분산되고 시각이 분산되고 산만한 느낌을 줘. 그래서 바람직하지가 않대. 디자인을 할 때. 이 점은 유의해주면 되고. 다음으로는 재질이야. 재질도 이거랑 비슷해. 재질도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변화의 효과를 얻고 리듬감을 얻을 수가 있대. 뭘 대비시킬까? 여기서는 재질이니까. 여기는 색이니까 색을 대비시켰지? 재질은 엄청 거친 게 있고 엄청 부드러운 게 있는데 서로 이제 같이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부드럽고 거칠고 부드럽고 거칠고 이렇게 대비시키고 대비되는 천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또 거기에 따른 리듬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뭐 다른 거는 읽어보면 될 거고 여기서 핵심은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서로 다른 디자인의 요소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반복하는 거에 따라서 리듬감이 다 다르다는 거. 그 핵심만 잡고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